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켜서 식물 투어를 싹 찍고, 지금은 4시, 오후 4시인데요 이제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Q&A라고 해봤자 뭐 별건 아니고, 제가 댓글을 항상 다 감사하게 읽고는 있는데 댓글을 다 못 달아드려가지고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제가 아는 거, 답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식물 투어 영상이 먼저 나가고 Q&A 영상이 뒤에 나올 텐데요. 식물 투어 재밌으셨나요? 제가 되게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계속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제 다 찍고 나니까 SD 카드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이 Q&A 영상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아마 잘리겠죠? 쓸데없는 얘기는. 그래서 제 첫 브이로그 댓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 구독자분들 이름도 좀 눈에 더 익히고, 재밌는 댓글이나 또 질문 같은 거 주신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소중한 구독자이자 식친이신 분인데, 이드행님이 입장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키우는 비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잎을 다 깨끗하게 키우지를 못해요. 상태가 안 좋은 식물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안 보이는 곳에 약간 요양을 보냈어요. 저기 뒷베란다나 아니면은 그 냉장고 방 창틀에 잎이 없거나 잎이 영장이거나 막 좀 요양이 필요하고 좀 뭐가 없다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약간 요양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그 식물 선반이나 거실에 두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 몬스테라도 장마철 지나면서 사실 잎이 많이 탔어요. 뭔가 통풍이 조금 제가 열심히 안 시켜줬나 봐요. 잎이 타기도 합니다, 저도. 박지란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식물 투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티러버라는 박지란 엄청 잘 키우시는 분 블로그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거의 모든 글을 다 읽고 막 정독을 했거든요. 정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박지란 다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새순 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부작을 잘 해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냅다 부작을 했더니 얘네들이 그냥 물구나무 서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분의 블로그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나요? 특히 겨울에 추워서 식물들한테 타격 갈까봐 환기를 못 시켜주니 결로의 곰팡이가 어느 순간부터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겨울에도 저는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문을 활짝 열어서 시키는 편이고요. 서큘레이터를 자주 틀어줍니다. 그런데도 곰팡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산화수소를 뿌려줘요. 약간 물에 조금 희석해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뿌려주면 곰팡이가 예방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 벽에, 저쪽 침실 벽에 물을 너무 계속 뿌렸더니 좀 결로가 생기기도 했는데,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자국이 생긴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왼쪽 배경나무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기 뒤에 있는 야자는 테이블 야자고요. 원래는 이게 테이블에 올려서 키우는 아주 작은 야자 품종인데, 저게 연수가 좀 오래된 테이블 야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원래 키우시던 건데 제가 데려와가지고 키워서 엄청 테이블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테이블 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키운 거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아마 엄마가 몇 년 키우셨을까요? 5, 6년 키우지 않으셨을까요? 영상 처음 봤는데 다 너무 예쁘네요. 다음에 초보식 집사들을 위해 식물 잘 키우는 팁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식물 잘 키우는 팁은 식물마다 다 달라서, 그냥 팁을 하나로 딱 정리를 하자면, 식물을 만약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막
키우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이제 이게 초보라는 가정하에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거를 그냥 잠깐 내려놓고 이 식물의 원래 고향의 자생지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뭐 나무에 붙어서 사는 애인지 아니면은 약간 음지 같은 데서도 잘 살아가는 애인지 해가 엄청 강하게 필요한 애인지 이런 것들이 이 자생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감이 조금 와요. 그리고 그러면 식물을 키울 때마다 하나하나 계속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비슷한 식물 군길이 또 약간 공통된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내가 키우는 법을 조금 터득을 했으면 그냥 다른 고사리들도 비슷하게 키우면 되고, 뭐 착색난이나 아니면 필로덴드론이나 이런 다 그 분에 따라서 식물 키우는 법이 조금씩 다르고, 흙 배합 해줘야 되는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의 자생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식물을 잘 키우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계속 공부 중이고, 항상 뭔가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 그 식물을 바로 안 사고 그 식물에 대한 공부를 꽤나 철저히 한 다음에 내가 얘를 키울 수 있겠다 하면 데려옵니다. 빛에 따라 식물 배치했다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식물 생육 우선 플랜테리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알로카시아들이 많네요. 전 어렵던데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팁 주세요. 네, 알로카시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렵고요. 저도 막 그냥 기둥만 남아서 다시 저승에 갔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애들도 많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알로카시아를 잎 하나가 이만하게 막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다 요만하거든요. 그냥 잎 사이즈가 되게 작게 키우는데 죽지만 않고 계속 생명 유지를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선반 아까 식물 투어 할 때 보셨겠지만 그 선반에 올라가는 사이즈로 되게 작게 키우기 때문에 뭐 엄청 잘 키운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죽이지 않고 약간 죽으려고 할 때 다시 잘 살려내는, 만약에 이제 얘네가 거의 과습이 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하시면은 레추자폰이나 아니면 저곡토 있잖아요. 저곡토 알갱이 약간 중립이나 뭐 소립, 대립은 말고 걔네들의 그 잎사귀 다 떨어진 애들 그냥 뿌리 몽둥이라 그러죠. 몽둥이를 그냥 거기다 저곡토에다 끼워두고 온실에다가 그 아크릴 온실에다가 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뿌리가 먼저 이렇게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잎을 낼 힘이 생기면 새 잎을 내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잎이 다 떨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몽둥이 안에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밀폐형 이게 케이스를 씌워주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그런 아크릴 박스에 넣어서 좀 케어를 해주시면, 요양을 보내주시면 얘네들이 또 다시 살아날 힘이 생겨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몽둥이에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새 잎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식물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진짜 아무리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할까 했는데 걔네들이 또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고 새 잎을 낼 힘을 이렇게 막 길을 모으다가 새 잎을 빡 냈을 때 진짜 약간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물을 또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해충 관리가 역시 질문이 많으네요. 해충 관리는 해충응애나 깍지벌레 아니면 총채벌레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저희 집에 잘 없어요. 예전에 초반에 응애가 몇 번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식물이 뭔가 튼튼한지 아니면 이 환경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을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응애는 건조할 때 잘 생기거든요. 가을 뭐 이럴 때, 봄, 가을에. 근데 제가 그 수시로 잎 샤워를 시켜주고 좀 식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공중 습도가 올라가서 응애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깍지벌레, 총채벌레 이런 것들도 제가 맨날 잎을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고
뭔가 그런 기미가 약간 안 좋다 하면은 바로 씻어주고 매일매일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벌레가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총체벌레나 뭐 응애나 이런 게 생겼다, 항상 초반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애가 조금 있다 싶으면 저는 바이오킬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약간 뿌려주는데 한 번 뿌리고 그냥 입 샤워 시켜주니까는 응애가 더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노네임님, 우와 엄청나시네요. 도리도리 병맛 개그에 웃고 갑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 병맛 개그에 웃고 가시는 분들 너무 뿌듯해요. 저런 가오나시는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가오나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많은 소품들을 삽니다. 좀 귀여운 소품들이 많아요. 상의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옷을 안 산 지 진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진짜 안 사요, 저는. 예전에 제 대학교 때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고 패션 회사에서도 오래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약간 옷에 대한 염증이 나가지고 그때 워낙 많은 옷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옷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버리는 상태입니다. 막 더 이상 사지는 않아요, 옷을. 그래서 이 옷의 브랜드나 뭐를 알려드려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옷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아주 오래된 옷들이기 때문에 주방 LED 등으로 자라고 있는 고사리들이 잘 자라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한 정보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주변의 식친들한테 물어보기는 했는데 LED 등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파장이 다 들어있대요. 근데 효율성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진짜 키워보니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고사리까지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 같고 효율성이란 말이 뭐 파장이 식물한테 필요한 파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LED 등이어도 고사리가 자랄 수 있다.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읽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거 보고 자극받는다는 댓글도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운동을 사실은 평생 안 하던 사람인데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고 왜 이제서야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좋기만 하고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제서야 시작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목표가 그거예요. 그냥 막 오래 살고 싶다,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유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진짜 달라진 게 그 전에는 진짜 너무 막 약간 말라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한 살도 5kg 정도 찌고 여름에 또 되게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에어컨 있는 데는 거의 잘 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뼈가 시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더위를 좀 많이 타게 됐고 추위에 좀 강해졌고 그리고 요새는 진짜 뭘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뭘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 연료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연료로 인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이 느낌이 되게 뭔가 막 벅차고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 아직 시작을 안 하셨거나 약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당장 시작하시면 진짜 좋은 점밖에 없어요. 네, 아주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네, 조영민님, 부산 사투리 너무 정감 가요. 약간 제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사투리. 제가 말투가 좀 특이한 편이죠. 좀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발음이 좀
어눌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 교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교포는 아니고요. 그냥 발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살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네, 교포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식물에 관심이 생긴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식물들 몇 개랑 케어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이거 이렇게 해 알려주세요. 물은 얼마나 주는지, 화분은 언제 갈아줘야 하는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질문을 2개월 전에 받고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식물에 관심이 생긴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식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식물만큼 이렇게 이 취향이 정말 개인 취향이 그 뚜렷한 게 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을 이렇게 추천하기가 뭔가 선뜻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식물은 프라이덱이랑,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첫 식물은 프라이덱이랑 마큘라타랑 필리아페페였는데, 이 3인방이 되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케어 방법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물에 더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이 하나하나 다른 케어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됐고, 생김새도 너무 다 다른데 각자의 매력이 너무 독특하고, 딱 하나만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추천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사실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냥 초보자들이 식물을 잘 키우는 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생지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배수가 좋은 거는 사실 거의 모든 식물들이 배수가 좋은 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 물을 자주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배수가 좋은 흙은 실내에서 식물 키울 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화분은 언제 갈아줘야 하는지, 화분은 그냥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약간 빠져나오거나 식물이 약간 가분수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식물 상태가 약간 좀 희마리가 없다, 얘가 좀 너무 갇혀 살아서 답답해 보인다 할 때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분갈이 때를 놓쳤다고 해서 식물들이 죽거나 하진 않아요. 단지 그냥 성장이 조금 더뎌지고 힘이 없어 보일 뿐이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물 주는 것도 과습이 더 위험하지, 물을 막 하루 이틀 물을 조금 말렸다고 해서 식물들이 갑자기 죽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인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식물들이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물을 안 주면 식물들이 되게 힘이 없고 이렇게 막 되면서 되게 슬퍼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물을 주면은 얘네가 와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엄청 기뻐하거든요. 뭔가 막 이건 이거다 이런 게 없어요. 딱히 식물은 그냥 하나하나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잘 관찰해서 그냥 한 생물을 내가 좀 파악을 한다, 알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친해지고 서로 이제 알아가고 같이 살다 보면은 더 식물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저희 댓글 너무 좋아요. 로시기님은 한 방에 일을 끝내는 슈퍼우먼이에요. 또한 식물도 잘 키우고 솔직하게 할 말도 많이 전해줄 블로거가 될 것 같아요. 이 블로거라는 이 단어가 되게 저는 되게 귀엽다고 느껴졌어요. 블로거. 로시기님, 혹시 식물들 통풍을 어떻게 시켜주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얘기하실 때 주변 식물들이 살랑살랑거려서 여쭤요. 지금도 저는 선풍기를 켜고 찍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에서도 제가 선풍기를 켜고 찍었을 거예요. 저는 그 완전 한겨울 빼고는 그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삽니다. 완전한 개방, 거의 바깥과 실내에 막 경계가 없을 정도로 문을 활짝 열고 사는
제 성격이 약간 문을 닫으면 갑갑해가지고 네, 잘 때 방문도 닫으면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을 다 열고 살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지만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문을 열어서 공기를 이렇게 좀 갈아줘야 되고요. 이 서큘레이터도 많이 틀어요. 서큘레이터도 겨울에도 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고 네, 삽니다. 네. 와, 저렇게 많으면 물을 언제 다 주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130여 개의 식물을 하루에 다 같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화분마다 말라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물 주는 식물은 뭐 대략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식물표를 싹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게 고사리 종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사리 종류는 거의 다 저명관수로 식물을 키우고 있어서 식물 구경할 때 이렇게 그 한 손에 물 뿌리는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 넣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오래 걸리지만 저는 그냥 뭐 하루에 20-30분? 이 정도는 제 취미 생활이니까 막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하나하나 다시 다 보다 보니까 진짜 되게 이 닉네임들이 눈에 익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또 댓글 써주시는 되게 감사한 분들 많이 보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해도 댓글을 쓸 때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적절한 말을 수위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채널에 와주셔서 댓글을 소중한 시간을 내서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게 너무 되게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드시고 살 안 찌는 비결 궁금해요. 맞아요. 제가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덜 찌기는 하는 편입니다. 즉, 연비가 안 좋습니다, 제가. 주 6일 하는데 한 번 가서 2시간 정도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랑 있으면 엄청나게 텐션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식친분들 다 운동해서 엄청 다 같이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장수까지는 아니라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감 이상형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남편감 이상형은 저는 이상형이 진짜 없어요. 이상형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상형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도 잘 살고, 혼자서 잘 살아야 같이 살아도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기고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그냥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잘 이렇게 돌보고 가꾸는 사람이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도 Q&A를 받았는데 로시기 닉네임 뜻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로시기는 그냥 별 뜻이 없고 그 친구가 로식이라고, 로식이 이렇게 뭔가 뭐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되게 어감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로사인데 로사에서 그냥 그 친구가 별명으로 로식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뭔가 정이 가서, 그리고 식자가 들어가서 뭔가 식물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로식이보다 그냥 로식이, 이게 어감이 좀 부르기도 쉽고 영어로 이렇게 썼을 때 로식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해봤어요. 네, 카메라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카메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 카메라 NX3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원래 이 식물 사진을 찍기 전에는 카메라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도 뭐 딱히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식물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으니까 뭐
조리개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되고 뭐 iOS가 뭐고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고, 이 카메라가 이제 저희 이모가 수녀님인데 이모가 이제 저 멀리 해외로 가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일단 핸드폰보다는 뭔가 그 감성이 있어요. 그 짜글짜글한 작은 입자 같은 게 뭔가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흰색이라서 그냥 마음에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뭐 다른 카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걸 쓰고 있고, 나머지 영상은 핸드폰으로 다 거의 다 찍고 있고, 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액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에 사실 액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일단 거실에 있는 그 담배 들고 있는 손, 이게 되게 저희 엄마가 싫어하는 액자인데 왜 저런 걸 걸어뒀냐 하시는 그런 액자가 있는데, 저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의 작품이에요. 그 실크 스크린 작품인데 그냥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냥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액자거든요. 저게 하나 걸려있고, 또 제 방에 있는 그 그림, 초록색깔 M&Ms가 찍혀있는 그 그림은, 그거는 제 작품인데 실크 스크린 작품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로사라는 성인의 그 초상화를 실크 스크린으로 먼저 찍고 2도로 M&M's 그 초록색깔 초콜릿을 찍은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거의 의미까지 설명드리자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그냥 그것도 실크 스크린 작품이고, 나머지 액자, 작은 액자, 피아노 위에 있는 저거 마티스 그림은 엽서인데 친구가 뒤에다 엽서 편지를 써서 준 마티스 엽서예요. 그게 예뻐서 그냥 저기 액자에 넣어놨고, 그거 말고는 액자가 딱히 없어서 네, 액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조명은 저기 동그란, 제가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동그란 그 조명, 이거는 알리에서 산, 엄청 싸게 산 유리 조명, 뭐 부조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식물등 끼워놓는 이 스탠드, 거실의 검정색 스탠드는 이케아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광선검처럼 생긴 이건 히포판텍에서 보내주신 식물등입니다. 근데 얘가 은근 되게 밝아요. 되게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로 되게 밝은데 식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밝고, 그리고 선반 위에 있는 그 클립 조명은 마켓비에서 산 조명인데 안에는 선라이크인가? 그런 무슨 식물등이 하나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집에 있는 스탠드에 들어간 모든 조명은 다 식물등이고, 네. 따로 영상을 만들 것도 없겠어요. 별로 막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이게 Q&A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하나 좀 열심히 잘라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네, 제 첫 Q&A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또 있으시면, 뭔가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거고, 좀 생각이 필요하거나 뭔가 설명이 길어질 것 같다 하면은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되게 막 사는 게 바빠가지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저 가끔씩 이렇게 올리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식물 투어도 제가 예쁘게 잘 편집해서 더보기란에 제가 키우는 식물들도 리스트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정말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